만약에 나는 과실 풍미를 너무 좋아한다, 근데 와인은 좀 부드러워야 된다, 메를로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그거보단 좀 난 묵직한 게 좋아, 강력한 게 좋아. 그렇다면 디코이 까베네 소비뇽 쪽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수원 화성에 왔는데 날씨 너무 좋죠. 이런 날씨 좋을 때는 낮술을 한잔 해야죠. 안녕하세요. 저스틴 와인 저스틴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수원 화성의 성곽을 좀 걷고 싶었는데 너무 예쁜 카페를 발견해서 걷기는커녕 여기부터 왔고요. 그러다가 여기 주인분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갑자기 가져온 와인을 여기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낮술이네요, 생각해보니. 오늘 준비한 와인은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 중에 디코이 까베르네 소비뇽 한 병, 메를로 한 병을 준비를 했어요. 이 품종이 주는 특성이 확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고 싶었거든요. 진짜 와인에 그게 표현이 돼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코이 유명한 와이너리죠. 원래 더콘 비냐즈에서 만드는 세컨드 와인격으로 시작을 했는데 1985년부터. 첫 번째 병은 디코이 메를로 2022년 빈티지고요. 22년 빈티지는 95%가 메를로, 나머지 5%가 까베르네 소비뇽 품종이고요. 23년 같은 경우에는 85%만 메를로였고 15%가 까베르네 소비뇽이더라고요. 그 해마다 포도 상태에 따라서 아마 혼합 비율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메를로 하면 제일 먼저 설명해야 되는 건 와인용 포도 품종 중에서 제일 조생종이라는 거. 같은 포도밭에 쫙 포도가 열렸으면 제일 빨리 따야 된다는 거죠. 제일 빨리 따다 보니까 타닌이 많이 올라갈 수가 없죠. 중간 정도 타닌, 중간 정도 바디. 토양은 진흙 토양을 좋아합니다. 진흙이 수분을 좀 함유하고 있다가 얘네한테 끊임없이 수분을 공급해 주는 걸 좋아하는. 그래서 프랑스 보르도에서도 우한에서 많이 이거를 키우죠. 왜냐면 거기가 진흙 토양이니까. 디코이 메를로부터 색은 중간 루비색이죠. 중간보다도 약간 옅은 것 같기도 해요. 추출을 많이 한 것 같진 않아요. 중간 플러스 정도 향의 강도인데 딸기, 그 다음에 딸기에서 약간 쇠향이 날 때도 있거든요. 붉은 체리 향도 있고요. 이 차는 굉장히 은은한 삼나무가 납니다. 거의 새 오크는 없는 것 같고요. 사용한 오크 통을 이용해서 숙성을 한 것 같습니다. 3차향 쪽에서는 저는 익힌 체리 같아요. 체리 잼 만들 때 그런 향이 좀 납니다. 그리고 약간 감초 같기도 하고, 드라이한 와인 치고는 굉장히 단편이라서 오프 드라이라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포도가 너무 잘 익었고요. 이게 알코올이 14.1%인데 여기서 더 발효했다가는 너무 알코올이 튈 것 같으니까 잔당을 살짝 남긴 것 같고요. 탄닌도 중간 정도고 산도도 중간 정도인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둘 다. 그래서 메를로 포도 품종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바디도 중간 정도 바디로 느껴집니다. 향보다는 풍미의 강도가 더 좋은 편이에요. 중간 플러스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우는 익힌 체리, 소위 체리 잼 같은 맛이 중간 플러스 길이 정도 나오는 여운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붉은 꽃향이 납니다.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장미스럽기도 한데 과일 향과 이 풍미가 굉장히 좋네요. 품질 결론을 내리면 복합미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냥 살짝 조금 감점. 밸런스는 잘 맞췄어요. 풍미의 강도도 중간 플러스 정도, 여운의 길이도 중간 플러스 정도 길이. 그래서 여기저기 감점들을 빼면 그냥 좋은 와인을 줄 것 같고요. 제 비비노 점수는 3.9점 주겠습니다. 한 줄 평을 해보자면 풍부한 과실향으로 중간 산도, 중간 탄닌의 부드러운 그 메를로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런 와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와인은 디코이에서 나오는 까베네 소비뇽 2022년 빈티지고요. 22년 빈티지는 까베네 소비뇽이 94%, 메를로가 6% 들어갔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메를로가 조생종, 빨리 익어서 빨리 수확해야 되는 품종이라고 하면 까베네 소비뇽은 만생종이죠. 그래서 아주 늦게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확기에 비가 오는 그런 보르도 같은 지방에서는 참 머리 아픈 품종이죠.
더 익혀야 되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디도 굉장히 높고 오래 익기 때문에 탄닌도 꽤 있고 이런 품종이죠. 레드와인 포도 품종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지역에서 키우고 있는 게 까베르네 소비뇽 품종입니다. 이유는 잘 자라요. 기후도 좀 덜 타고요, 토양도 덜 타고요, 배수 잘 되는 자갈밭도 좋아하고, 껍질이 두꺼워서 탄닌도 높고 습기와 곰팡이에 굉장히 강한 품종이죠. 왜냐하면 포도 알갱이들이 안에 공간이 많이 있어요. 빽빽하게 이렇게 밀집형의 포도송이가 아니라 공기가 잘 통하게 돼 있어요, 포도송이 자체가. 그래서 키우기 쉽죠. 두 번째 와인, 디코이 까베르네 소비뇽 2022. 색깔은 똑같아요. 중간 루비인데 중간보다 살짝 라이트해요. 향은 주도적인 게 일단 카라멜 향이 나요. 토피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블랙베리, 블루베리 이런 거 느껴지고요. 자두도 있는 것 같고, 새오크를 40% 정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크에서 오는 인위적인 그런 향들이 없어요. 그 대신 초콜릿, 카라멜, 뭐 커피 이런 것들이 좀 셉니다. 정향 살짝 느껴지고요. 언뜻 가죽 같은 것도 좀 느껴집니다. 와, 이것도 좀 달달한 뉘앙스가 있는데 그래도 드라이한 와인이고요. 아까 메를로보다는 좀 덜 달아요. 탄닌도 까베르네 소비뇽이라서 기본적으로 중간 플러스 정도 나오고요. 산도도 중간 플러스 정도 나오고요. 알코올은 13.9%라고 하는데 바디도 메를로보다 살짝 더 높습니다. 중간 플러스 정도. 향의 강도는 중간을 살짝 상회하는데 풍미의 강도는 중간 플러스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운은 카라멜 맛이 중간 플러스 정도 길이로 지속되는 여운이에요. 품질 평가를 해보자면 복합미는 얘도 약간 감점이 있죠. 밸런스는 잘 맞췄어요. 풍미의 강도 약간 감점이 있고 여운의 길이도 약간 감점이 있고, 다 합치면 좋은 와인. 비비노 점수는 이것도 똑같이 3.9점 드리겠습니다. 한 줄 요약을 하자면 굉장히 여리여리하게 만든 까베르네 소비뇽, 그렇지만 까베르네 소비뇽의 특징은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제가 미국에서 나오는 와인들 중에 막 오크 영향이 너무 심한 와인들을 싫어하거든요. 그 오크, 바닐라, 코코넛, 뭐 참나무 이런 거에 가려가지고 포도 본연의 향과 풍미를 못 보여주거든요. 얘는 그 과도한 오크가 없어요. 새오크를 40% 썼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품종 고유의 특징들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 듭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디코이 와인들은 굉장히 보르도스럽게 이제 와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포도는 보르도보다 너무 잘 익은 거죠, 다. 기후가 너무 좋잖아요, 캘리포니아. 그러다 보니까 빈티지 아주 좋은 해에 보르도 와인들보다 나아요. 가격도 두 병 다 4만 원 이하로 샀거든요. 보르도 와인 대신 마실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과실 풍미를 너무 좋아한다, 내 와인은 좀 부드러워야 된다, 산도도 좀 부드러워야 되고 탄닌도 부드러워야 된다, 메를로 추천드리고요. 메를로 포도 품종이 원래 그러니까요. 그거보다는 좀 나는 묵직한 게 좋아, 강력한 게 좋아, 탄닌도 좀 있고 산도도 좀 있고, 그렇다면 디코이 까베르네 소비뇽 쪽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색깔로는 구별 못하지만 구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블라인드 한번 하나요? 이거만 하면 틀려가지고 이제 몇 번째예요 지금 틀린 게. 한 잔만 주는 블라인드는 정말 힘든데 저는 이렇게 구별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도나 탄닌이 중간 이상이면 이건 까베르네 소비뇽이다, 중간 정도 나오면 이건 메를로다, 이걸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자신 있어요. 하나 줘보세요. 이거예요? 메를로. 잘했어요 이번에. 지금까지 저스틴 와인의 저스틴이었습니다. 짠.